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보통의 유형문제집은 한 단원으로 돼 있고 정석은 쪼개져 있고 개념서들은 좀 쪼개놓는 경우가 강하고 유형문제집은 그냥 다 통으로 집어넣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 파트로 넘어와서 방정식 풀이하고 방정식이랑 함수 간의 관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작다한 것들, 유형들을 다 이 단원에 몰아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약간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정식.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고차 방정식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고차 방정식 외에 이제 기타, 그쵸? 기타 방정식 뭐라고 해야 돼? 기타라고 해야 돼? 그냥 기타라고 쓰게 뭐가 좀 그런데 기타의 방정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고차 방정식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이것들아 진짜 저기 휴지 좀 던져. 자, 고차 방정식에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고차 방정식. 해결해요.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뭘 이용해 풀이? 고차 방정식 풀어라.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중분이라고? 인수분해 안 되면 중분이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그렇게 두 가지를 푸는 거지. 그냥 방정식이 주어지고 걔를 풀어라라고 하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3차 이상의 방정식인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첫 번째, 제일 기본에 제일 기본 얘는 인수정리이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원리가 뭐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지. 상등식이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우변에다가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0 나오지. 그러면 좌변에도 3 대입하면 0 나오겠지. 내가 만약에 얘를 몰라. 우변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x에다가 3을 딱 대입해 봤더니 얘가 0이 나왔어. 이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했더니 0 나오네.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x-3을 일단 인수로 갖고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x에다가 3차식이 나와 있어요. 3차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우연히도 여기에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이 결과가 0이 나왔어. 그럼 이 주어진 3차식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한번 꺼봐요. 유형문제 좀 해놔봐. 내가 문제 바로 갖다 쓰게.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이에요. 얘를 풀어야 돼요.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0되는 값을 기본적으로 인수정리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0되는 값 뭘 대입해야 0되니 이거 빨리 찾아봐. 2? 2 대입하면 0 된대요. 2 대입 한번 밟아. 8. 그럼 뭐야? 마이너스 8. 딱 0으로 떨어지네, 그치? 그러면 얘는 뭐를 인수로 가져?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하는 거야.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이렇게 하면은 1. 2. 0. 0.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8. 뭐예요? 0 이렇게 되지, 그치? 얘가 뭐야? 몫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를 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x-2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 합창을 쪼개면 3이랑 마이너스 3까지, 그치? 어차피 우리가 3차식이니까 0 되는 값 하나만 찾으면 얘 몫이 몇 차가 돼?
2차가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던 뭐 인수분해를 하던 근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만약에 4차야, 그러면 이거 턱깨지 말고 4차면 0되니까 몇 개 찾아놓고 하는 게 두 개 찾아내기. 왜? 4차면 한 번 이거 하더라도 얘가 몇 차가 나와? 3차 나오니까 한 번 더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4차식이면 0 되는 값을 2개 구해놓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 말고 인수정리로만 다 푸는 건 아니고 인수정리가 아닌 다른 방법 뭘까요? 얘는요 그 공식인데요. 인수분해라고 해야 되나?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 몇 차? 4차, 2차? 상수한 꼴 있잖아, 그치? 상수한 꼴의 경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야? 사실 여기서 좀 심하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런 형태지, 그치? 얘는 0 되는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완전 제곱식 후에? 이거 대답 나왔는데 보기차식 인수분해. 일단은 x제곱을 a로 치환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후에 합차가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가운데가 2a가 되면 되고 없던 a를 더했으니까 빼기 a 하면 되고 다 알죠?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 a를 x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합차 공식 쓰면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니까 근 구해줄 수 있겠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를 이용한 보기차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가지 조금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학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거 누가 물어봐. 나온다고 하면 보기차식 정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근데 저것도 사실은 출제의 가능성은 적고요. 너희들 생각해봐. 이번에 그 3학년이니까 2차 방정식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하나 딱 던져주고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학교 시험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얘도 마찬가지예요. 풀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할게요. 좀 쉬운 거부터 하면 첫 번째로 상반 방정식이 나와요. 어떻게 풀어? 상반 방정식 일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지? 상반 방정식이? 대칭, 그쵸?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상반 방정식이죠. 가운데 있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개수가 같지.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도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까 풀이를 인수정리나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0 되는 값도 찾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안 풀려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둘 다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상반 형태일 경우가 사실 가장 높고요. 보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개수가 같음을 확인하면 상반 방정식 풀이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이 방법은? x제곱으로 각항을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항을 나눈다. x제곱으로 각항을 다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의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얘는 뭐야?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네 둘을 묶는 거야. 얘네들의 개수가 같았잖아. 얘네들을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될 거고 얘네 둘은 또 뭐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얘는 뭐예요? 빵
그러면 얘는 a로 치환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1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풀면 a 값이 뭔가가 두 개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a 값이 그냥 예를 들어서 3이랑 1이 나왔어요. 얘가 그냥? 그건 아니고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몇일 때? 3일 때와 x 플러스 x분의 1이 몇일 때? 1일 때. 그쵸? 요때 x값 2개, 요때 x값 2개 총 4개의 x값을 찾아주면 돼요. 상반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4차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상반방정식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자, 2x x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0. 자, 5차식의 상반방정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두 개 같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그치? 상반방정식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5차는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그냥 4차 나오지. 몰라, 이거는 4차는 안 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자, 이거만 기억하세요. 자, 4차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나누면 돼. 근데 5차식의 상반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얘는요 무조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으로 나눠 떨어져. 구조상 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지, 그치? 무조건 개수의 합이 지금 이게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에 뭐 잘못했지? 어디가 잘못했냐? 맞았다고? 이상한데? 이렇게 안 되는데? 마이너스 올라갔고 마이너스 2 됐고 플러스 2 됐고 됐다. 미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몇이야?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지 지금, 그쵸? 그랬더니 지금 몫이 어떻게 됐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맞아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가 뭐야 지금? 상반방정식이지, 그죠? 4차식의 상반방정식. 얘를 x 제곱으로 나눠서 여기 풀었던 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5차식의 상반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1로 한 번 나눠서 x 플러스 1로 한 번 나눠서 4차식의 상반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 정도를 기억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합니다. 상반방정식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얘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게 많아, 얘들아. 집에서 잘 올려놓을 테니까 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됐고, 그 다음 상반방정 설명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3차까지만 기억하세요. 4차부터는 그냥 규칙만 기억하면 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게요. 3차 방정식이에요.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플러스 t. 세 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된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를 됐으니까 세근 이근행 되겠지. 요놈의 근이 얘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고, 얘 전경 어떻게 돼? 우리 다항식 했잖아요. 이거 전경 어떻게 돼?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x의 제곱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그럼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얘가 뭐야? 빵. 됐지?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아 달라 지금?
같지 않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 A 곱하면 되지. 혹은 얘를 뭐로 나눠? A로 다 나눠주면 되지, 그치? 나눠서 얘네들을 같다 라고 하면 뭐가 나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몇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쓰기 귀찮다. A분의 C고 세 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이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도 상수항분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지. 그치? 그러면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 보겠어.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 다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100차 방정식의 100개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A분의 C였지.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잖아. 그치?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야. 근데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이잖아.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도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지. 그러면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곱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그럼 5차 방정식의 다섯 근의 곱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 규칙으로 간다. 그러니까 4차 이상부터는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 그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차까지는 이거 세 개를 다 외우고 그 이상은 모든 실근의 합과 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다 나올 거야. 풀다 보면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 나올 거고 개념 설명을 일단 쭉 다 할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로 근의 조건이 나오는데 중근 조건. 대표적으로 중근 조건인데 중근 조건인데 고차 방정 3차 방정식의 중근 대표적으로 3차예요. 3차로 갈게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무 근범위하니까 3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이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는 0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에 판별식 같은 건 없어. 근의 공식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더라.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돼도 여기서 중근이 나오겠지. 근데 또 뭐도 1차고 2차 이렇게 나와도 1차, 2차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뭐라 해야 될까? 얘가 뭐 x 뭐야 x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얘도 중근이잖아. 사실은 엄연하게 나누면 얘는 3중근이라고 하고 여기서 2중근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가지 형태로 중근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자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근이 나온다고 하잖아 얘들아. 무조건 1차, 2차 형태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미지수가 있건 없건 간에 x에다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일단 0 되는 값 하나 무조건 찾는 거야. 오케이?
0 되는 값 하나 찾으면 나누면 얘하고 이런 걸로 변형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형한 요 식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요 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래서 한번 조립제법 했더니 이렇게 쪼갰어. 근데 얘가 뭘 받아? 이게 중근을 받는 거야. 중요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요 놈의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 그쵸? 그때의 K값. 여기 자체도 그냥 얘 신경 쓰지 말고 얘가 그냥 중근 가질 수 있지. 그치? 그거. 플러스. 두 번째. 얘가 K가 뭔지 모르겠는 얘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수도 있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이랑 얘가 합쳐져서 중근을 갖겠지. 즉 뭐야?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질 때?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질 때의 K값. 즉 여기에 있는 X에다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뭐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때의 K값 두 배. 생각하면 됩니다. 얘기는 알겠지? 그치?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 얘네 둘이 합쳐져서 문제가 조금 짬뽕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풀어보면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 얘는 0이야. 얘가 한근이 1-2i래.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한근이 1-2i래. 그럴 때 뭐 여기 개수를 구하라고 하든지 뭔가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하든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게 나와. 1 플러스 2i. 일단은 그거를 일단 봐야 돼요. 봐봐. 이 개수가 실수잖아, 얘들아. 개수가 실수야. 근데 한근이 이렇게 1-2i 형태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의 허근은 무조건 편례가 되거든. 그러니까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2i가 된다. 오케이? 나머지 한근은 모르지. 걔는 그냥 알파로 둬. 그 다음에 세 근의 합. 근거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치? 세 근의 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설명하기 사실 좀 힘들고 일단 기본적인 설명들만 하고 그런 거예요. 힘드니? 그러면 새로운 문장 볼게요. 다 했어.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만 이제 더 하면 돼. 고차 방정식 한 파트는 이제 끝났고 기타 방정식을 할 건데 기타 방정식에 뭐가 있냐면 서로 좀 잘 따라오세요. 기타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또 기억해야 될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통근, 그 다음에 정수근.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자, 연립 방정식은요. 연립 방정식은 사실은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연립 방정식은 충분해. 그거를 다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너희들 빠졌어요. 문자 3개. 문자 3개 나와. 그럼 식 몇 개 나와? 문자 3개, 식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은 빠졌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형태의 연립 방정식은 사실은 내용은 많이 가벼워졌는데 문제는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1차, 2차. 1차랑 2차. 이런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5는 0. 이런 형태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형태. 걔는 어떻게 풀면 되지? 그렇죠. 연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x-y는 3.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연립 방식 풀어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y는 한 문자 정의, 그치? 그래서 x는 y 플러스 3이지. x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해서 풀면 돼.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지, 그치?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1차, 2차 형태가 아니고 2차 이렇게 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잘 봐. 요거를 잘 보세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설명할 건 좀 많고. 2차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얘들아. 첫 번째는 인수분해 이용이야. 두 번째는요, 최고차. 세 번째는요, 상상속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 나와 있네. 이런 문제들은 다 나와 있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만약에 문제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0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 얘가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뭐야? 2차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2차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인수분해 되는가? 얘를 생각해야 돼요.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얘가 몇이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 곱하기 게 0이잖아. 그럼 x가 y 마이너스 y거나 x가 y랑 같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지. 얘만 간단해. 얘 하나만 줄게. 연립 2차 방정식. 첫 번째 뭐라고요? x랑 y랑 같을 때. 두 번째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y일 때. x랑 y랑 같다면 여기에서 x랑 y가 같은 거잖아. y 대신 x 대입하면 날라가지. 2x 제곱이 4예요. 그죠? 그럼 x는 몇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 그럼 y도 뭐해? 플마 루트에 2. x가 마이너스 y랑 같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y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y제곱. 얘가 몇이야? 4. 4y제곱이 4. y제곱은 어떻게 돼? y는 어떻게 돼? 풀마이너. 그럼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플러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형태로 풀어주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고창소가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봐봐. 얘 인수분해해. 그 결과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경우 나눴잖아. 근데 얘가 2면 여기에 2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최고창을 소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풀진 않고요. 너희들 방법만 어떤 형태라는 것만 알려줄게요. 유형 문제집의 두 번째를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얘가 1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y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 인수분해 안 돼요. 얘도 인수분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최고창소가라고 그랬지. 두 번째 식은 몇 배? 2배. 오케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 그러면 2차 항들이 한꺼번에 날아가지. 얘네들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 그럼 몇 차씩 되니? 1차씩 나왔지, 그치? 1차씩 하나 나왔어. 그럼 뭐로 풀면 돼? 이거대로 풀면 돼.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왜 최고참 소거하는지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y 얘는 여기 이렇게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2배 해주면 2차식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 근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이었어.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 빼도 얘는 날아가는데 얘가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런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 인수분해도 안 되고 최고참수도 안 되잖아. 그럼 뭐로 최후의 방법은? 상수함수고 한다. 그러면 여기 6이니까 이 식은 몇 배요? 2배. 여기 몇으로 만들어줘? 12가 되겠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 그럼 여기 뭔가가 되던지 간에 는 0 만들어지지. 얘가 뭐가 될까?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알겠지?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없어. 무조건 되게끔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고 최고차항 소거해도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상수항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2차 방정식, 2차식이 하나 유도가 되게끔 돼 있어요. 오케이? A나 돌리죠. 힘들죠. 여기 원래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조금 힘들어. 오케이. 근데 끊기는 좀 애매하고 조금만 지금 내세요. 되게 힘든 사람들 많은데 한 번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를 할애해서 할 정도의 양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설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좀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연립 2차 정도까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너무 졸리면 뒤에 나가서 잠깐 서 있어. 서서 자다가 다시 잠 깨면 들어오세요. 부정방정식이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은 복습을 여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얘는 좀 중요해요. 부정방정식은. 일단은 부정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니? 부정방정식. 뭐 푸는 거? 미지수. 일단 그러면 야, 부정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언제야? 부정이란 말 언제 쓰니? 수학에서. 부정. 처음 들어? 이거 부정이란 말? 수학상에 처음 들나? 예를 들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없어진 말이긴 해. 우리가 방정식 할 때 해가 무수히 많다를 뭐라고 해요? 해가 무수히 많다를 부정이라고 하고 해가 없다를 불능. 이 얘기 예전에 들어봤지. 그치? 해가 없다를 불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거야. 해가 없으니까. 불가능할 때 불능이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부정이라고 하는 건 해가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정이거든.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 개수, 식의 개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많아? 미지수가 더 많은 경우. 같으면 안 돼.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뭐야? 연립방정식 그냥 풀려. 그렇죠? 방정식 그냥 풀리는데 그게 안 되면 미지수가 더 많으면 우리가 걔를 해가 너무 많은 경우죠. 그치? 이거 자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자, x 플러스 y가 3이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몇 개야? 2개야. 이거 다 부정하는 거지. 오케이? 해가 특정되니? 안 되죠. 얘는 뭐야?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3에 여기서 3 이거지.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어떻게 돼?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얘를 만족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데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자연수야. 자연수 x, y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자연수로 제한하면 뭐밖에 안 되니? 1, 2거나 2, 1 이거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아서 풀 수 없지만 뭐가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지면. 그치? 그 조건에 의해서 뭔가 해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인데 조건으로 제시되는 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조건. 그거 잘 들어야 돼.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 기본적으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정수 조건은 어떻게 푸냐? 정수 조건은 괄호 곱하기 괄호. 얘가 정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하죠. x, a, b, c 얘가 마이너스 3이야. a, b, c는 정수래. 이것도 뭐야? 그럼 이것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 그러면 세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3 만들려면 뭐밖에 없어? 1, 마이너스 1, 뭐 3 이거나 또 뭐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밖에 없겠지. 그치?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형태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x,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뭐 2y 얘가 3 이렇게 나왔어. 얘를 만족한 x, y 값이 자연수야. 자연수 조건은 정수 조건이거든. 그러면 얘를 풀어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2개잖아. 그러면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조건이 뭐야? 정수 조건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를 변형하면 돼. 그러면 앞에 거 2개 얘를 뭐로 묶어? x로 묶으면 y-1 이렇게 되지. 여기 뒤에 2y 있네? 뭐로 묶어? 2로 묶으면 무조건 y-1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그냥 y-1하고 그냥 다른 거야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2잖아. 없던 마이너스 2를 해준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해주면 몇이야? 1.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y-1 얘가 몇이에요? 1.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니까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뭐 그런 거밖에 없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정수 조건을. 요거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은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저기까지는 좀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요거 말고 정수 조건 말고 실수 조건으로 갈게요. 이것도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잊지 말라고 내가 써야 된다. 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정수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갈까? 실수 조건이라고 나오면 2가지예요. 실수 조건 2가지. 첫 번째는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0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변형이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방정식을 못 찾아. 부정방정식인지를 그거를 파악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 근데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2개인데 x, y가 실수돼.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은 요거 아니면 요거다까지 가면 사실은 거의 다 99% 풀 수 있어. 그거 부정방정식을 파악을 못해서 보통은 틀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2y에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얘를 만족하는 두 실수 x, y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랬을 때 x, y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은 부정방정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부정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실수 조건이네 라고 바라보지만 나중에는 이게 시험지 안에 그냥 이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럼 부정방정식을 일단은 체크를 못해. 그래서 많이 틀리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부정방정식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2개짜리고요. 실수 x, y래. 실수 조건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되죠. 뭐 어떻게 볼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y제곱 하나 남았지, 그치? y제곱 플러스 2y에 플러스 1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겠죠? 길을 봐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55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실수 x랑 y 이렇게 나와 있고요.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y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4 얘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만족할 때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됐어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몇 개야? 2개.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2개. 자, 근데 조건을 봤더니 실수. 그럼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 그치? 되니 안 되니?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다. 되네. 되네. 안 된다고 가정해. 안 돼. 만약에. 안 돼. 제곱 플러스 제곱은 0꼴로 변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2개야? 실수 조건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변형하려고 해봤어? 안 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거야. 왜? 왜 쓸 수 있어?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쓸 수 있죠? 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수 있을까? 저번에 비슷하게 얘기했어. 뭐냐면 이 2차식을 실수 xy가 이 2차식을 만족할 때 라고 문제 나온다고 했지. 그치? 실수 xy가 이 2차식을 만족할 때 라고 했으니까 이 2차식을 x도 2차 y도 2차지만 뭐로 보는 거야? x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이 2차식을. 그러면 실수 x가 이 2차식을 만족할 때 라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요? 그래서 요 놈의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 A나 알겠어요? 알겠죠? 다시 이 2차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실수 x 값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할 때라고 문제를 해석한다면 이 해석을 변형해서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수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부정 방정식까지가 끝나는 거. 그렇죠? 아직도 안 끝났어.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설명하는 거 다 자질구레한 거 다 남은 것들 다 설명하는 거고 문제 풀다 보면 막혀. 그러면 주어진 힌트, 교재에도 보면 힌트들 있잖아. 그걸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개념 설명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든지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제는요. 공통근이에요. 내가 말했지. 자질구레한 거 다 몰아넣었어. 공통근이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알아야 될 게 많아. 자, 공통근. 공통근. 봐봐. 이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공통근이 나와. 3학년 너희 이번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도 공통근 문제 나와. 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은 뭐냐면 식이 2개가 주어져. 2차식 2개 주어져. 얘도 인수분해 돼. 얘도 인수분해 돼. 이 방정식의 근은 1하고 2야. 얘는 1하고 3이야. 그럼 공통근은 뭐예요? 1.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중3 과정의 공통근 문제고 고1 과정의 공통근으로 넘어가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서 공통근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얘는 자, 첫 번째 방정식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두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요. 공통근은 뭐야? 알파지,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도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이니까 최고참을 소거할 거예요. 그냥 2차식을 소거할 거야. 그럼 2차식 소거하려면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겠지. 뺄 거야. 빼면은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뭐 나와? x 마이너스 베타 남지. 여기는 얘 묶어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얘가 뭐야? 0 이렇게 되겠지. 얘네도 어떻게 돼? 이게 지워져.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마이너스 알파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뭐야?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괄호 곱하기 괄호가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했다고 가정하면 공통근이 뭐였어?
알파였지. 최고창 소거하면 몇 차로 바뀌어? 최고창 소거하니까 1차식으로 바뀌었지.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지금? 알파지, 그치? 알파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창을 소거하면 1차 방정식이 된다고.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그냥 공통근이 되는 거야. 힘들어서 대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서 지금 호응도 안 해주는데. 그 공통근은 기본적으로 최고창을 소거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최고창 소거해서 구하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더해도, 그죠? 더하더라도 뭐예요? x-알파를 묶어낼 수 있지. 그죠? 어쨌든 더하거나 뺐을 때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 공통분은 살아있으니까 대부분은 최고창 소거로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 곱하기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지금 얘가 0이거나 할 수 있잖아? 얘가 0일 때 공통분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0인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얘가 0이면 뭐지, 지금? 베타랑 뭐랑 같아요? 감마랑 같지. 베타랑 감마랑 같으면 어떤 현상이 돼? 베타랑 감마가 같대. 그 얘기는 두 식이 어떻게 돼? 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서로, 아니다. 이 두 개의 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대부분.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겠지. 그쵸? 공통분 여기서 할 수 있겠지? 좀 더 어려운 거 있지만 나중에 하겠어. 지금은 설명할 때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지. 다 왔어요. 정수분 다 왔어요. 자, 정수분은요. 정수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야. 혹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정수야. 이런 식이에요. 어떤 방정식의 근이 정수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 3별식? 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 3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알파, 베타, 감마? 기본적으로 이거 엄청 중요해. 생각보다 이거 엄청 중요해. 잘 정리해주세요. 이게 유형 문제집에 이런 유형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 정수근이 사실 워낙에 방대해서. 근데 정수인 근을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얘들아 이거를 생각해야 돼. 두 근의 합 혹은 곱. 얘가 뭐예요? 정수. 이걸로 가요. 두 근의 합과 곱이 전부 다 정수. 즉 뭐로 가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정석. 만들지 못하겠어. 정석. 다 했어, 다 했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어디 있냐고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냐, 정석은? 자, 기다려봐. 금방 찾을게. 아니다. 야, 여기 아까 있었지. 그치, 내가 아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도 설명하면서 내가 프린트 했었어. 만약에 이런 문제 있다고 가정해봐,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에 m 플러스 4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은 0.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가 정수래. 어떻게 해야 돼? 중계수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정수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도 정수고 두 근의 곱도 정수다. 이 기본 이렇게 가는 거야.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몇이고요? m 플러스 4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갑자기 막 툭툭 나오기 시작했네요.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 어떻게 이제? 왜 빼? 이 식에서 이 식 빼면은 알파, 베타, m 다 살아있는데 곱한다고? 뭔가 빨리 막 대답해서 얻어 걸리기 지금 하고 싶은데
플러스. 자, m을 속아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2배 하는 거야. 2배, 2배, 2배. 얘는 몇이 되고? 8되고. 2식을 더해. 그럼 얘 없어지지. 그렇죠? 그럼 뭐만 되니? 2알파에 플러스 알파 베타에 플러스 여기에 2베타 있고요. 얘가 몇이 돼? 더하면 10이 이렇게 되지.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 몇 개야? 2개. 조건은 알파랑 베타는 뭐야? 알파랑 베타는 정수. 그럼 뭐예요?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수인근 두 근이 모두 정수다. 3차방정식의 세 근이 정수다. 그러면 합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 곱 이런 것들이 정수다.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판별식 쓰는 것도 있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기본은 이것만 기억하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다 설명했는데 사실 하나 빼보세요. 하나. 사실 하나를 빼놨거든? 근데 그 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근데 그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뭘 뺐을까 얘들아. 혹시라도 내가 고차 방정식부터 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다 설명했거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뭘까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응?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고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이거야 이거. 오메가 관련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건데 설명은 안 합니다. 문제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오메가 나오는 순간 3주기, 6주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거 얘들은 다 했었죠. 그 정도 수준이면 다 풀려. 풀립니다. 너무 지쳐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호 단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다 설명하고 풀어왔기 때문에 크게 막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양이 많은데 해야 돼. 해야 되고 유형 문제집은 몇 단원이야? 2개? 두 개?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익히기랑 원리 방정식과 부정문제 유형 문제집 2개를 일단은 유형별로는 일단은 지금 한 25분 남았어.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봐 일단. 그냥 빠르게 한 문제씩 풀고 근데 문제는 말도 안 돼. 야, 문제는 정석이야. 정석은 그게 다예요 이거? 세 단원인가 네 단원인가? 어? 몰라. 고차 여기 전체는 다 유형만 하는 거 빼고. 유형에 고차가 없어. 아, 다시 먹어. 두 개야. 네가 안 한 거야. 그거 근데 정석이 많아. 정석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조정을 하고 아니지. 어떡하지? 이걸 다 하라고요? 봐봐 얘들아. 오늘 이거는 설명은 다 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유형 문제지. 그다음 정석, 기출 그림. 기출이 너무 문제예요 기출. 어? 기출 그림. 진짜 너무 많아요. 기출 진짜. 근데 학력평가 범위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쨌든 주기 되든 밤이 되든 금요일까지 끝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유형 한 거랑 정석 한 거를 해요. 어? 네? 아 유형은 다 해야 돼. 그럼 유형만 다 해요. 일단 유형은 다 하는데 유형이 몇 문제? 그럼 유형 다 100문제가 넘어요 선생님. 120문제 이거 해요? 유형만 하자. 오늘 일단 유형만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너무. 일단 오늘 유형만은 그 정도면 할만.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어떻게든 끝내보자. 어때나 유진이네. 어쩌나 이기는. 하는 이게 화목토반에 여유가 있거든. 근데 이게 설날 바뀌면서 화목토반은 수업이 한 번 더 많아졌는데 지금 월수금만이 줄어서 그냥 할 수 있어. 시험 범위를 안 돼. 내 마음대로 돼. 모든 월수금 가기 그러는 어떻게든 끝낼 수 있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못 끝내면 풀 나와야지. 우와. 안 해. 그냥 할 수 있어. 아니면 다음 시간에 끝나고 나면 하든지. 그럼 이제 진도가 없죠? 진도 없어. 금요일까지 진도 설명 없어요. 교재 마무리는 엄청 지루하게. 그렇지. 계속 시험과 문제풀이와 질문에 시험을 이제 시험을 4시간 하고 시험을 안 보고. 시험 안 보고 4시간 수업 어떻게 하냐고. 그거 진짜 내가 더 지겨워서 못해. 계속 질문을 해요. 안 보는 안 보고 거잖아. 안 보고 하면 안 돼. 알아서 하고. 자 일단 지금 얘들아 유형별로 한 문제씩 쭉 풀어봐. 20분 정도 남았다.